네, 안녕하세요. 와이드스키입니다. 자, 카페에 제가 또 하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게 있는데, 나는 지금 무슨 투자자다, 뭐 전업 투자자다, 뭐 직장인 투자자다,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소수의 분들께서 이제 전업 투자, 그리고 반달이다. 반달이 뭔지 아시죠? 네, 반달. 주부 또는 학생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분들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 이분들이 전업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아직 전업 투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전업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뭐 대략 한 6, 70 정도는 직장인 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40에서 30 정도는 전업 생각하시지 않나, 뭐 그 생각을 합니다.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지만 나중에는 전업 투자자에 대한 꿈도 가지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첫 번째는 직장인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업 투자자 역시 어떤 매매 방식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투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코스닥은 뭐 개스닥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정말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죠? 자,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해요. 회사 갔다가 밥 먹고 왔어요. 주가가 어떻게 돼 있죠?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악재 터지고, 뭐 임원이 갑자기 횡령했대. 아니 또 무슨 뭐 유상증자를 엄청 크게 때렸대.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이 박살이 나고 다시 올라오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는 시장이 미국 증시 따라서 하락을 하고 또 올라오기 힘들고, 이런 고통의 시간을 계속 겪는 거죠. 이 주식이 떨어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더군다나 직장 생활도 같이 병행하니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극심하겠습니까? 이 정신적으로 버티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몸은 버티고 있지만 속은 문드러지고 있는 거죠.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왜 시작했나, 이 왼수 같은 시장에 내가 왜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시장이 이러한 변동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세력들의 패턴이 더 과감해졌고 더 공격적이고, 굉장히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언론도 동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동원을 해요.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극복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직장인 투자자들은요, 좀 중장기로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요. 자, 차트를 볼게요. 나인테크 차트만 봐도 이렇게 막 우상향 할 것 같잖아요. 막 11선 태우고 5일선 안 끼면서 막 잘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주식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단 2달 만에 반등이 거의 없이 절반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급등주에서는 굉장히 원래 많이 일어나요. 이게 급등주의 특징입니다. 급등주. 그래서 급등주 같은 경우는요,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물론 아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의 본업과 이 투자를 병행하기에는 이 상한가 치고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을 따라서 매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장중에 계속 지켜볼 수 있고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매매할 수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전업 투자가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자를 겸한다는 건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기본적인 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틀, 어디서 그럼 매수를 하는가? 기본적으로 60선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보유기간은 한 달 정도를 잡으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주가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급등하고 나서 눌림. 여기도 엄청나게 긴박하게 움직이는 시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급락이 나오는데 이 급락이 최대한 잦아지고 최대한 좀 방어가 되고 최대한 팔 사람 다 팔고 나갈 사람 다 나갔다라고 하는 지점이 어딥니까? 60선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 60선 부근, 이 전후로요, 이 전후로 매수할 때는 최소한 이렇게 단기간에 폭락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가까지 봤을 때 빠져봐야 4%, 3%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럼 오늘 3% 빠졌네, 오늘 5% 빠졌네, 오늘은 가격이 여기까지 왔네. 이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이 눌림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이 막상 시장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12시 이후에 잘 안 봐요. 시장을.
12시 전까지 매매를 끝내고 12시 이후에는 다른 거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역시도 이런 눌림에 샀는데 오후장에 박살났다. 그럼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롱 보유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한 60선 전후로 밀린 종목 위주로 찾아갑니다. 그럼 얘네는 신경을 사실 크게 안 쓰고 그냥 며칠에 한 번씩만 확인해 주면 돼요. 얘가 여기까지 왔나 저기까지 왔나 또는 알림을 설정해서 어느 가격에 도달했나 어느 지점에 왔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직장인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틀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하고 뇌동 매매도 방지하고 회전율,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 회전율도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해요. 왜? 저는 12시 이후에 안 보니까 피곤하거든요. 오전장에만 대응을 하고 나머지는 어지간하면 안 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계속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막 장중에 핸드폰 보고 막 지금 몇 프로 됐나 지금 내려갔나 올라갔나 막 또 일하다가 또 생각나면 지금 어떻게 됐나 또 쳐다보는 거.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저도 해봐서 알고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60선 중심으로 물론 수급이 들어온 거 확인하고요. 수급이 들어온 거 확인하고 60선 중심으로 매수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엔 다음은 이제 전업투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업투자라는 것은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시드가 한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장투해도 되죠. 뭐 3개월 동안 보유하고 한 방에 크게 벌고 또는 6개월 보유했다가 한 방 크게 벌고 내려갔어요? 그럼 더 매수해서 추매해갖고 한 1년 보유하고 대신에 포트폴리오는 구성이 돼서 종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겠죠. 그리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본이 많으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자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전업투자하면은 매달 몇백에서 몇천원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잃는 날도 있으니까요. 리스크 대비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분들도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 사업 마인드로 가야 돼요. 전업투자는 이제 직업입니다. 이거 개인 사업 마인드로 가야 돼요. 자 사업이라는 건 오르락이 있고 내리락이 있어요. 잘 될 때는 몇 천씩 벌어요. 근데 안 될 때는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어요. 적자가.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개인이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몇 천을 벌 수도 있고 몇 억을 벌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사람들이 한 2년에서 3년 못 가요. 적자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 모아둔 돈으로 버티고 다른 계획을 짜게 되는 겁니다. 전업투자도 똑같아요. 전업투자도 매매하고 잘 될 땐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시장이 안 좋아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손실로 전환할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를 방어할 수 있도록 벌 때 많이 버는 연습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시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돼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단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익 매매하면서 전업투자인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시드가 굉장히 많아서 스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드가 많아도 스윙 투자로 전업하는 사람 전 개인적으로 못 봤어요. 제가 본 여태까지 수많은 전업 투자자들은 다 단타입니다. 데이 트레이딩 기본이고요. 또는 단기 스윙 한 2, 3일 정도 또는 길어야 일주일 이렇게 보유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건 99%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전업 투자를 희망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스윙 투자나 가치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마세요. 차트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볼 줄 아는데 스윙 투자 매매를 하려고 공부하거나 가치 투자를 하려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시면 시간 낭비예요. 물론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제가 지금 수년 동안 여러 투자자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어요. 근데 전업 투자는 99% 다 데이 트레이딩이었어요. 1% 남겨놓는 거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봐 1% 남겨놓은 건데 사실은 100%가 전업 투자자는 단타, 데이 트레이딩, 오전 매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회전을 시켜서 매일 수익을 내거든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 뭐냐? 매일 수익을 내는데 반대도 있습니다. 매일 손실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죠. 매일 손실. 그래서 단타를 들어가서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깡통을 찹니다. 수익 매매하면서 깡통 잘 안 차요. 왜냐면 수익 매매하면서 손절하고 뭐 그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포기를 해요. 아, 내가 손실금이 이 정도니까 멈춰야겠다.
근데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하루 잃고 내일 또 따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도박 심리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딸 수 있겠지. 희망이 계속 끌고 가요. 희망. 내일은 잘할 수 있겠지. 내일은 좋은 종목 나오겠지. 내일은 돈 벌겠지. 복구해야지. 그러다가 깡통을 차요. 그러니까 이 전업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교육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목숨 걸고 할 거 아니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고 연구할 거 아니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조금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다. 이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원리를. 그럼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 시장에서요. 데이 트레이딩은 뭡니까? 당일날 수급 쏘는 게 핵심이잖아요. 수급. 그럼 수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야가 1번이에요. 1번. 수급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시야. 그러니까 내 눈이 내가 판단하는 게 이 수급 어떤 수급이냐? 1등 수급이에요. 무조건 1등 수급. 무조건 수급이 쏠리면서 슈팅이 나오고 급등하는 걸 내가 볼 줄 아는 이 시야가 제일 먼저예요. 이게 1번이에요. 이거 안 정하고 이거 모르고 그냥 패턴만 외우면 안 됩니다. 주도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육할 때도 주도주, 강세주 여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재료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차트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재료만 있어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차트상으로요. 매물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매물대. 이 매물대에서 밀릴 수 있겠다. 지금은 너무 많은 매물이 꼬였다. 내가 여기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세력이 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감각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많이 털렸으니까 지금부터 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종합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수급인데 그 다음 차트 분석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이 타점이 되는 거예요. 타점은 그래 서로 달라요. 제가 선호하는 타점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타점이 있어요. 근데 뭐가 같냐? 수급을 보는 눈은 같고 차트를 보는 눈은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이거는 완전 똑같아요. 단지 타점이 다르고 목표 수익률과 그리고 베팅 금액, 베팅 금액과 그리고 신법, 여기서 신법 이야기하는데 저는 신법에 별로 강조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수급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고 차트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신법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왜? 지식이 동반되니까.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이 됩니까? 내가 아는 시나리오가 나와야 마인드 컨트롤이 되죠. 오늘 오전에 제가 매매 일지를 올렸잖아요. 카페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한네트를 샀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샀나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사고 제가 뭘 노렸다고 했죠?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뭐 2에서 3% 정도를 노렸습니다. 이 종목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어요. 이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도했어요. 본전에서 딱 수수료만 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 아진엑스텍. 자, 아진엑스텍은 어떻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또 샀어요. 똑같이. 여기서 사고 나서 여기서 전 여기까지 목표를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서 매도 실패했어요. 자, 실패. 시나리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밀렸죠. 그리고 제가 점심 전에 손절한다고 했죠. 쭉 여기서 손절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42 이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수익을 봤고요. 현우산업에서 합쳐서 수익을 6% 이상 봤으니까 오늘은 성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아진엑스텍 기술적 반등을 노렸습니다. 여기서 거래 들어오면서 나오긴 했어요. 슈팅이. 그런데 제가 원하는 가격은 여기였어요. 이 가격.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서 팔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한번 개파락하면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거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바라는 거 욕심이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엄청 강한 주식은요. 근데 아진엑스텍은 그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얘가 호가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한 방에 올라가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얘는 며칠 틈을 두면서 가는 애예요. 며칠씩 차트를 움직이고 하면서 가는 친구입니다. 당일날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이렇게 가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 종목 성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노린 거였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당연히 신법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이거는 보통 점심 전에 올라가니까 올라갈 거면요. 점심 전에 올라가니까 오늘 안 가면 계속 밀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종가에 더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종가 가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종가까지 보유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심 전에 끊어야죠. 보통 점심시간 안에는 1시간 정도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나 이러한 방법적인 부분이 전혀 없이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굉장히 곤란하고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길이 뭐다?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법은 뭐다? 있다는 거죠. 방법과 시나리오는 있다. 문제는 대응의 영역인 거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한테 재작년에 2020년 12월 정도에 주식을 배운 분이 있으세요. 자, 이게 그분이 저한테 최근에 매매일지를 보내주신 건데 지난주에 정도에 보내주셨어요. 요즘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고맙다라고 카톡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잘하고 있냐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2일부터 1월 5일까지 이게 수익금입니다. 그러니까 베팅을 억베팅으로 하시는 거죠. 억베팅으로 하시는데 단기 수익과 데이 트레이딩을 겸해서 하고 있어요. 저한테 배우셨고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배운 다음에 정말로 1년 동안요. 모든 차트를 다 봤어요. 근데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분봉으로 쪼개서 본 거예요. 분봉으로도 보고 1봉으로도 보고 5분봉으로도 보고 오른 종목 있잖아요. 상승한 종목의 재료까지도 그날그날 다 찾아본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해도가 쌓인 다음에 베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처음에 강의를 듣고 이제 투자를 하셨다가 마이너스 8천까지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 다 복구하고 이제는 수익 전환으로 된 거죠. 자, 이분이신데 저한테 이모티콘 이 뽀로로 친구들을 자꾸 보내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모티콘과 다르게 사실 남자분입니다. 남자분. 자, 아무튼 이분의 그 노력을 저는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해요. 금액은요, 저 버는 금액은 저보다 더 많이 벌어요. 금액은요. 근데 제가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다?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남느냐. 내가 꾸준히 살아남고 이해하고 내 시나리오 안에서 시장이 움직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존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버는 법을 알게 돼요. 예, 버는 법을 알게 되고 이 버는 법에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근데 꾸준하게 벌면 그게 이 시장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전업 투자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걸리셨고요. 교육받고 나서 수급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강한 수급만 저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 강한 수급의 눌림을 노려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도 이제 물타기도 하셔서 저렇게 비중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수급을 발견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직장인 투자자와 전업 투자자, 이 시장에서의 맞춰져 가야 되는 일반적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막 단타, 쇼치고 뭐 어려운 자리에서 매수하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근데 난 또 전업 투자자인데 가치 투자해야 돼. 뭐 스윙 투자해야 돼.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보통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평범한 과정은 아니에요. 내 돈을 걸고 하는 거고 잃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정말 밤을 새서라도 차트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10초봉 매매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10초봉 매매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거는 단순해요. 제가 10초봉까지 보려고 한 거죠. 분봉도 있고 주봉도 있고 월봉도 다 있는데 10초봉까지 제가 까본 겁니다. 20초봉도 봐요. 사실은 평상시에 20초봉 봅니다. 근데 10초봉 매매할 땐 10초봉 보는 거고요. 이렇게 저 역시도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야 적중률을 높일 수 있을까?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민하고 계속 연구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또 거기에 대해서 파헤치고 좀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식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요. 이게 끝이 없긴 해요. 확실히. 끝이 없고 더 하면 할수록 저 역시도 더 배우는 게 많아집니다. 더 많아지고 1년 전에 저와 다르고 또 1년 후면 또 제가 달라질 거라고 또 보고 있어요. 그처럼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서 이제 이 시장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